안녕하세요. 영등포스트컴입니다. 모아타운 2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 1차 때는 제가 임장을 이쪽으로 잘 안 가갖고 그냥 뭐 별로 관심 없게 봤는데 2차 때는 실제로 현장도 가보고 그 다음에 투자 물건들 좀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요. 어쨌든 7월에 6월 21일 날 발표가 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의 100군데 정도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1년에 거의 모아타운하고 그다음에 신속통합 재개발 그다음에 공공재개발까지 하면은 1년에 거의 한 60개 이상은 발표하지 않을까. 한 사업지당 2개씩 20개씩만 발표해도 거의 서울은 그러면은 빌라는 모든 웬만한 정말 외곽지 아닌 이상들은 대부분 발표가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발표한 것들은 이쪽인데요. 1차 때는 이런 구역 지정에 대해서 정확히 안 나왔었는데 2차 때는 이렇게 선정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세히 좀 어느 지역인지 지역 표시까지 나와서 확실히 지금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넘어가면요. 여기 종로구 구기동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종로구 구기동인데요. 이쪽이 신분당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역세권이 아니었는데 역세권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바뀌어서 훨씬 더 그 생활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여기 홍은동 같은 경우도 역까지 가려면은 걸어서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여긴 더 멀거든요. 여기 뒤에 산이긴 하지만 홍은동이나 그다음에 홍은동 8-400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도내 버스나 타고서 이렇게 저기 3호선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친분당선 뭐 당장 될 건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본다고 하면 그래도 친분당선으로 인해서 교통 여건이 좀 더 나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동구 마장동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왕십리인데요. 왕십리 쪽하고 그다음에 마장역 그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청계천이거든요. 청계천으로 해서 가보 이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청계천이 흐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 그다음에 사건동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장역 아래쪽 그다음 면목동은 뭐 거의 지금 모아타운의 최대 수혜지인 것 같아요. 면목동은 이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동네 전체가 다 이제 아파트가 없는 동네다 보니까 아파트를 짓기 위한 어떤 그런 초석들을 많이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면목동 294-297-28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면목동은 제일 많이 이번에 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봐도 이게 면목역 부근으로 해서 이제 뭐 상봉 7구역, 그다음에 면목 10구역 가로주택, 그다음에 공공주택 복합사업, 모아타운 1차, 2차, 2차도 이렇게 많이 발표가 났고요. 그다음에 뭐 망우동 3동 아까 여기 나왔던 그쪽이고요. 강북구 번동 454-6121원 번동도 이쪽도 천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가보니까 걸어 다니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성할 이쪽 아파트들은 이쪽 반대쪽은 다 아파트인데 이쪽은 다 주택가라서 그 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그다음에 쌍문동 같은 경우는 정말 서울의 끝자락이죠. 그래서 여기 이따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이쪽도 여기 있는 역 부분으로 해서 여기랑 여기랑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노원구 그다음에 상계 이동 같은 경우도 이쪽은 상계 뉴타운이고 아래쪽 노원역이거든요. 천연동 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남아 있는 빌라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그 워낙 경인봉 자이다 이런 것들 도심에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다 몰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성산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망원동도 한강변이고요. 신월동 그다음에 여기 신월동도 워낙 노후도가 심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이번에 만약에 안 되더라도 또 신통이나 공공재개발도 신청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화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척동, 그다음에 구로동, 풍납동. 풍납동 재개발을 못한 유물지 때문에 재개발 못하는 지역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거여동도 있고요. 실제 모어타운 하루에 다 가진 못했지만 일단은 그다음에 여기 솔밭공원이고요. 동네 분위기를 한번 봤습니다. 그 아침에 가서 자전거 타면서 이런 서울 끝자락에 이제 우이 그린 빌라 이런 데도 있었고 빌라들도 정말 잘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솔밭공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동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뭐 이런 시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솔밭공원이 실제로 소나무들이 엄청 많이 있는 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아파트가 있는데도 이렇게 막 소나무가 엄청 많이 잘 돼 있고 저층 주거단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번동인데요. 아까 번동은 반대쪽은 제가 아파트 단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아파트 단지가 있었던 거고 번동의 어떤 그 경계선이 되는 지역인데 그다음 번동 472 뭐 가로주택도 한다 뭐 이런 이쪽 원래 가로주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모아주택을 아예 그냥 좀 다시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모아타운인데요. 아예 노원구 이동인데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노원구나 중계동 같은 데 생각하면 대부분 아파트라고 생각했는데 뒤쪽 가보니까 또 빌라 단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로나 이런 것들은 워낙 잘 돼 있어서 근데 이번에 이런 것들 보니까 서울시장에서 플랜카드를 다 보내주지 않았나. 대부분 지역 가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지역만 다르고. 노원역 1, 2, 3구역 이렇게 가로주택 하는데 또 이렇게 모아주택 해주니까 서울시에서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취지가 좀 바뀌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뭐 어떤 상가주택은 어느 정도 될까라는 좀 가격도 한번 찾아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화 1동 4-30번지 모아주택 선정됐다는 거. 네, 여기는 어디냐면요. 이쪽입니다. 여기 성동구 마장동 457인데요. 마장동에서 이제 이쪽은 황학동, 반대쪽은 황학동이고 이렇게 청계천이 흐르고 있는 쪽에서 이제 찍어본 건데 워낙 위치가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내에서도 이렇게 좀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현장 임장 가보시면 이런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좀 수리해야 되고 막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빌라 투자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변화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오늘 21개 구역은 다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번 자전거 타고서 한번 이렇게 쭉 가보면은
이제 날씨가 좀 덥긴 하지만 그래도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될지, 그 다음에 이게 선정됐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2년 안에 조업 설립이 돼야 뭔가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이 어떻게 변해갈지 한번 보시는 것도 향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